첫 번째로는 우리 청개구리 상철 그리고 옥순의 밀당 케미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기가 이제 사랑스러운 스타일이다. 그리고 뭐 큐티 섹시 뭐 이런 말들 하면서 상철님의 어떤 청개구리 반응이 나오는 그런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섹시는 인정한다. 이런 것들이 너는 그래도 섹시하긴 하다라는 말이긴 하잖아요. 그 위장 남사친들이 어떤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래도 틈을 보는 그때 나올 수 있는 멘트죠. 그래서 휴색 아님이라고 초등학생 같아. 그리고 너한테만 그래. 그러니까 지금 상철은 그동안의 연애는 굉장히 이제 자기가 어른스럽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느낌의 집 되게 운치 있네요. 옛날에 그 종로 3가 어디 뒷골목 들어가면 약간 이런 식의 고깃집, 술집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 그때 피막골, 피막골은 물론 여기보다 거리가 접었지만 이렇게 이제 밀당의 연속이었던 밀당이 있었나 애초에? 그렇게 이제 옥순 씨와 상철 씨는 차로 돌아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상철 씨가 위장 남사친의 레벨이 아니었어. 그 상철 씨는 옥순 씨에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을 거예요. 이 시점에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걸어오는 모습들을 잠깐 보면 이 두 사람이 걸어오는 길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 지금 보면 이쪽으로 꺾고 있는데 상철 씨가 엄청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걸 보면 이때만 해도 저는 상철 씨가 옥순 씨에게 마음이 열렸다기보다는 이 사람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 그 대사가 그 차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 뒤에서 나와. 제가 이건 미리 봐놨는데 그래서 옥순 씨가 이제 한 방향으로 먼저 타고 문 닫는 장난하고 옥순 씨는 장난기도 많고 센스도 있는 사람인데 유머 감각이 막 뛰어난 사람은 아니죠. 옥순 씨 외모 정도면 그냥 적당히 좀만 재밌어도 다들 굉장히 재밌는 반응을 했을 테니까 유머 감각이 크게 길러도 힘들죠. 여기 이제 타가지고 옥순 씨는 또 계속 같은 드립을 시작하거든요. 나는 영상이 나의 얼굴을 잘 못 담아 이러면서 또 현대 기술이 못 담아 계속 했던 드립 또 돌려막기 하고 상철 씨는 또 시큰둥한 반응. 이때까지만 해도 보면은 상철 씨는 옥순을 알아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옥순에게 옥순 그 작은 별 무리로 들어가지 말아야지라는 게 굉장히 심한 상태야. 나는 걔네들과 다른 옥순과 대등한 친구 같은 사이. 위장 남사친으로서 어장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자부하는 그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사람이 그런 거지. 그게 너 자체야. 네 모습을 못 담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에 나온 게 너야. 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현대 과학기술이 날 못 담는 거지. 이거 영수에게 했던 드립하고 똑같죠. 이게 옥순 씨는 기존에 쳤던 드립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닥 새롭거나 재밌진 않아요. 하지만 옥순 씨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 영수 입장에서는 옥순 씨를 보는 것 자체가 재밌고 옥순 씨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재밌는 말도 안 해?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단히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옥순 씨가 그래서 뭐 너 진짜 오늘까지만 살고 싶어? 이 드립도 아마 상철 같은 그런 위장 남사친들과 많이 했던 말이겠죠. 그리고 아까 상철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상철은 조금 알딸딸하지? 걱정해주는 남사친 포지션. 얼굴색이 변했다. 뭐 심신미약까지 고려해라. 근데 여기서 옥수는 그건 너랑 있어서 그런 거고 이러면서 또 플러팅을 하죠. 상철도 감겠다는 확실한 의지. 그러니까 상철 씨가 하려는 말은 이 정도 나이인데 그 정도로 뭐 얼굴이 빨개지겠냐? 라는 거지. 근데 옥수는 그 나이라는 거가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다른 부분보다 약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남자들이 다 자기보다 막 4-5살이 어려버리니까 옥순 씨가 자기소개를 하고 애기네 애기 그랬잖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보통은 나보다 4-5살이 어리다? 그러면 그 이성 후보에서 제외시키는 사람도 많거든. 그러니까 상철님 위장 남사친 멘트 그대로지. 아 그래 상철님 영상 오늘 올라갔는데 그 청개구리라고 하지 말고 위장 남사친의 정석이라고 할 걸. 아쉽네. 위장 남사친의 정석. 그래서 근데 옥순 씨는 어쨌건 그 나이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남자들 평균 나이가 나보다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 정도 나이야. 근데 이제 상철은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 그런 걸로 그 앞에 누군가 있다는 이유로 얼굴 빨개지는 나이 아니잖아. 근데 옥순은 뭐 그럴 수 있다. 상철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상철이 그 정도로 네가 순수하냐. 그러면서 뭐 순수하다, 순수하지 않다 이걸로 또 얘기가 되고요. 그냥 장난치면서 간 보는 위장 남사친과 그거를 즐기는 여성분의 대화죠. 그 약간 이게 이거의 맥락이 약간 아재 개그를 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것과 비슷해.
웃길 수 없으니 이 사람을 야유하게 만드는, 그걸로 만족하는, 예를 들어서 과묵한 상황, 아무것도 웃긴 말을 못해서 과묵한 상황. 청개구리는 그냥 위아래 없이 반대로 한다면 방골은 약간 아랫사람한테는 굳이 깊이 떨어진 행동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 너무 진심이 나와버렸네. 그래서 오늘까지만 살고 싶은 게 맞네. 옥순 씨의 드립은 계속 돌려막는 드립이고, 그러니까 옥순 씨가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가 엄청 드립을 치고 플러팅을 하고 그리고 엄청 화려한 언변인 것처럼 지금 전략을 세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너드 특집이고 이러다 보니까 옥순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람들 각각에게 맞춤형 플러팅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수에게는 고양이를 그렇게 케어했던 얘기, 그리고 상철에게는 지금 뒤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맞춤형이 되면서 지금 거의 6대 0을 기록할 기수로 거의 6대 0에 근접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거의 뭐 처음에는 응원하지 않다가 야, 이 정도면 기록 세우겠는데 이런 마음에 응원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뭐 상철은 특이하다, 특이하지 않다, 옥수는 뭐 또 내가 말하면 딴지를 걸어. 아재 개그 맥락하고 이제 비슷한 이유가 뭐냐면, 아재 개그를 치는 사람은 어때요? 남을 웃기고 싶은데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만한 센스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야유라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재 개그를 치는 사람은 그러면 진짜 웃긴 사람이 경쟁자일까? 아니지. 웃기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그런 외찐 상태가 경쟁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 말 없이 혼자서 상상하고 집에 와서 이불킥하는 나와 관심받는 나, 둘 중에서 관심받는 걸 선택한 거야. 웃기는 것과 비난받는 것 중에서 비난받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아무 말 못하는 외찐 상태이거나 아니면 비난받거나. 그래서 그 아재 개그를 한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해도 기쁜 거예요. 왜냐면 나는 다른 외찐들과는 다른 특별한 반응을 얻거든. 위장 남사친도 그렇지. 내가 어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난 이렇게 이 사람을 놀릴 수도 있어. 그거에서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렇죠. 기쁜 거지. 왜냐면 웃기고 싶어서 아재 개그를 하는 게 아니거든. 말을 하고 싶어서, 반응을 얻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야유를 받아도 기쁜 거야. 반응이 왔거든. 그래서 상철은 저렇게 이제 딴지를 걸고 또 놀리고 하면서 자기가 다른 어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위장 남사친의 생각의 맥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딴지는 심술나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런다.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인 건 맞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요. 특별한 케이스한테 피곤하게 하네. 옥수는 상철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재 개그를 너무 치니까. 지금 상철은 자기가 옥순의 어떤 작은 별이 될까봐 엄청 몸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철은 하여튼 뭐 하면서 특별한 건 맞지 하면서 지금 반박을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가다가 팔짱 끼고 있는 옥순한테 팔짱 많이 끼냐는 말에 이제 편하다. 상철은 내 팔짱을 풀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열어줄게 하면서 이 팔짱을 푸는데, 근데 이걸 보면 이미 상철은 옥순과 가까워지고 싶지. 원래 위장 남사친들은 그 일종의 아이돌 팬클럽 같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로 있고 싶어. 나에게 열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투리 쓰는 남자 뭐 사투리에게 왔다 갔다 하고요. 대화하는 게 재밌나 봐요. 사투리를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관심이 많은 옥수님이 옆에 그러면서 여기서 옥수님이 상철님을 들 수 있다 그런 거든요. 근데 이제 상철이 뭐 택도 없다. 근데 이제 옥수님이 뭐 3대 100 친다. 너 웨이트 하냐? 라는 말에 여기서 이제 상철이 소 보는 게 웨이트야 라고 해요. 이러면서 이제 상철 씨가 자기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그거 기술이라며 힘이 아니라, 근데 이 얘기가 영수한테도 했어. 지금 옥순 씨의 말을 이렇게 들어오면 살짝 좀 여러모로 돌려막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레뮤트 할 때도 그게 기술이라며 힘이 아니라라는 말을 해서 영수가 영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긴 했었지. 근데 그 지금 상철이 말하는 소 보는 게 웨이트야라는 말은 소가 이제 워낙 크니까 힘이 엄청 드는 건 맞을 거야. 그래서 엉덩이 흔들면 뭐 팔로 버텨야 되거든. 그러면서 여기서 상철 씨가 그게 엄청 힘이 들다. 그러니까 옥순 씨가 거기서 물어봐요. 그걸 이제 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여기서 설명을 해. 여기서 상철 씨가 동구멍이라고 표현해. 지금 나는 지금 학문적인 용어로 학문이라고 한 거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납득이 포즈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막 자세히 설명해 주거든. 그렇게 해서 그 600kg 막 되는 그 소 엉덩이가 움직이면 자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옥순 씨가 하하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라고 들어요. 근데 상철 씨가 이거를 말하는데 웃기다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거를 보통 이제 상철 씨가 뭐 소개팅 나가거나 저런
자리에 가가지고 저런 말도 아마 쉽게 못했을 뿐더러 저거에 관심 갖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고, 예를 들어서 옥순이처럼 관심을 갖고 물어봐도 저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동구반 얘기까지 하면 상대는 아, 네 하고 그냥 넘어갔겠지. 어색한 표정 지으면서 넘어갔거나 약간 경직됐겠지. 자세히는 안 듣고 싶다.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겠지. 근데 옥순 씨는 재밌다라고 했어. 아, 웃기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상철 씨는 자기의 일을 이렇게 흥미롭게 들어봐 주는 거, 여기에서 아마 그전에도 이미 감겼는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마음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정작 옥순 씨는 진짜로 관심 있고 흥미 있었냐라고 하면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옥순 씨가. 이게 대화나 이런 것도 돌려막고 순간순간 상대가 했던 말을 가지고 그냥 재밌게 리액션할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그냥 그거를 돌려막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상철 씨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내 말에 관심 갖고 물어보고 또 재밌어하고 웃겨하고 이러니까 상철 씨는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너도 약간 도라이구나. 이게 너 매력 있다 이 뜻이지. 그럴 줄 알았지라고. 근데 걔네 초식동물이라 똥도 그렇게 냄새는 안 나는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똥이 입으로 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똥이 입으로 튀는 경우도 있고 라고 말을 하는데 옥순 씨가 그냥 재밌게 들어. 이게 결국 상철 씨가 옥순 씨에게 과감하게 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대화가 이거 같아요. 이게 나왔으면 상철 씨가 계속 청개구리짓 하다가 뒤에 가가지고 뭐 불만 없지? 내가 찾아갈게. 불만 없지? 그게 살짝 태세전환 같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갑자기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느낌이 좀 있었어. 조금 감정선이. 근데 이 대화가 결정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저게 상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똥이 입에 튀어도 프로페셔널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퇴하고 만다라는 말에 옥순 씨가 되게 재밌어해요. 되게 재밌어하지만 몸은 살짝 옆으로 빠지지.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얘기가 재밌는데 이렇게 상철 씨랑 데이트하는, 지금 상철 씨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이가 젊은 나이야. 그러면 상철 씨보다 좀 어린 사람이 상철 씨랑 데이트를 하는데 저런 얘기를 뭐 소개팅할 때 들었다. 그러면 얼굴이 표정 관리 안 되지. 그럼 저렇게 옥순처럼 반응하기는 어렵죠. 근데 옥순 씨도 상철에게 별 마음이 없고 그냥 지금 전략적인 상태다 보니까 저런 쿨한 태도가 나올 수 있는데, 상철에게는 내 업에 이렇게 흥미롭게 들어주는 사람 처음이야. 약간 상철은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옥순 씨가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막 웃으니까 상철 씨 표정이 그 옥순 씨가 웃는 거에 되게 좋아해.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는 완전 재밌어. 나는 처음 듣는 얘기잖아. 상철 씨는 자기 얘기를 재밌어 해주는 거에 지금 굉장히 흥미로워합니다. 이거 옥순 씨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거의 대부분 무조건 먹히는 리액션이에요. 이 사람의 얘기를 되게 재밌어 해주고 칭찬보다 실은 이게 더 세. 이 사람을 재밌어 하는 거. 나만이 알 수 있는 너의 그런 어떤 재미 포인트가 있다. 웃기다. 억지 웃음이라고 걸리면 안 되지. 진심으로 보여야지. 진짜 되게 위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억지 웃음이나 재미없는데 막 이상한 데서 혼자 웃거나 이거는 아닌데. 근데 지금 옥수는 지금 재밌어 하잖아요. 근데 순자 씨는 상대가 웃겨서 웃는 때보다 자기가 말하고 웃는 때가 많아가지고 그게 얼핏 보면 되게 좋은 리액션 같은데 내 말에 웃어주는 그거에 가치가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웃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웃음이 그냥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내 말에 웃어줄 때 그거에 대한 가치가 그냥 공급이 많으니까, 웃음이 어차피 많으니까 그 중에서 나를 위한 웃음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은 거니까. 근데 옥순님은 원래 웃음이 순자 씨처럼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옥순 씨는 그 상철의 말을 다시 들려주잖아요. 나는 그게 상상이 돼. 그래서 재밌어. 그래서 옥순 씨가 이제 너무 웃기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옥순 씨가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상철 씨가 갑자기 너무 확 본심을 드러낸다 생각했는데 앞에 그 부분이 있었어. 그게 되게 크게 작용을 했을 거고, 그래서 너 이렇게 등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기대라. 그래서 뭐 너한테 기대? 했을 때 상철 씨가 저게 어쨌건 상철 씨가 그 전부터도 위장 남사친처럼 굴었지만 근데 오히려 그 마음이 확 열린 건 아까 그 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 듣기 불편한 얘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옥순 씨는 그걸 웃으면서 되게 진지하고 재밌게 받아줬단 말이야. 상상을 해주고. 그런 게 이제 상철에게는 아, 역시 이분인가? 이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기대면 심장 터질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상철 퐁하고 터질까? 혼자 로맨틱 소설을 쓰고 있죠. 네가 기댄다면 여기서 장난은 장난대로 쳐. 위장 남사친들이 야, 네가 너 머리 뭐 비듬 떨어져 하면서 속으로는
네가 기대면 난 심장이 터질지 몰라서 거절한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입 밖으로 나왔어. 펑하고 터질까? 그러면서 이제 본심이 드러난 거죠. 활기차게 너한테 찾아갈게. 지금 되게 용기 내서 말한 거거든요. 유작 남사친이 고백을 하는 순간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의 어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센 척하는 그 청개구리식, 그래서 불만 없지? 센 척. 그래서 뭐 너 불만 있으면 안 할게. 근데 불만 없지? 근데 불만 없지를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옥순 씨는 나도 잘 몰라라고 했구나. 그렇게 이제 숙소에 도착했고요. 이 장면을 보니까 이해가 더 돼. 중딩 때 추억 돋는다고. 중딩 때 괜히 민망하니까 내가 고백했으니까 이제 사귀는 거다? 불만 없지? 이제 그런 거 왠지 그때 그 시절의 감성이 생각나는군요. 그래서 규현이 님이 교수님까지 되고 했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감성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았거든. 상철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 대우를 받아봤던 사람이야, 상철은. 이게 상철 씨가 굉장히 이제 미숙한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 청개구리 모습이, 그래도 상철은 연애를 오래 했어. 10년간 낭만적인 헌신도 해봤지만 그런 헌신도 분명히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이 어장 속에 들어가지 않을, 어장을 경계할 줄 아는 사람이긴 해. 그런데 상철은 그래서 옥순 저렇게 가볍게 플러팅하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막 영호처럼 다 갖다 바쳐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안 만나. 나는 그 어장의 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차라리 그냥 나도 근데 같이 있으면 좋고 보면 설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작 남사친으로 남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은 나의 업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불쾌감을 드러낼 수도 있었던 묘사에 상상해주고 재밌어해줬어. 놓치면 후회하겠는데. 너한테 기대줘? 아,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하지만 속으로는 내 심장이 터질지 몰라.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 근데 그게 입 밖에 나와. 왜냐면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상철 씨를 길들인 옥순의 멘트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돌려막는 내 미모를 뭐 담을 수 없어, 그런 돌려막는 그런 멘트들로 상철 씨가 이렇게 확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고, 어쨌든 그때도 어쨌든 옥순 씨가 좋긴 했지만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 사람의 직업을 상상해주고 재밌어 해준 그 포인트가 전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옥순 씨하고 영수 씨하고 숙소 돌아가는 길에 대화입니다. 상철과 숙소 돌아가는 길, 그리고 영수와 숙소 돌아가는 길, 뭐 이렇게 연달아 보는 거네요. 옥순 씨가 왜 재미없어졌어요라고 하는지, 난자 올려놨어 그러니까 좋아. 이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해. 난자 올려놨어 하면은 그래, 알았어 막 한다는데, 영수는 너무 진지하게 좋아 이런 것도 되게 재미없는 그런 반응이긴 해.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너랑 먹는 건 뭐든 좋아라는 그런 반응들. 그리고 이제 옥수님이 지그시 아유 눈을 못 쳐다보겠네요 화면을. 그렇게 아이 컨택하는 옥순에게 막 손 떨리는 그런 반응들, 너무 투명한 반응들. 그래, 여기서도 영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 얘기를 경청해 주는 거. 경청한다는 느낌만 주면 돼. 경청을 실제로 하는 것과 경청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옥순 씨는 경청을 하기도 하고 경청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의 기술 자체가 좋고 시야가 넓은 사람은 맞아요. 유머 감각이 있거나 콘텐츠가 많은 사람은 아니야. 결혼 상대자로 충족했지만 재미가 없다. 근데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2기 때도 영수님하고 영숙님하고 저는 그래도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분 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선하고 자기 나름의 장점이 큰 사람들이어서, 22기 영숙님은 그냥 또 사기에 나와버리니까 개인적으로는 둘이 그냥 만나보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재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뭐 문까지 열어주고 맛있는 밥 사줬잖아. 영수에게는 문 열어주는 여자인 것만으로 영수에게는 너무 특별해. 영수 씨는 봐봐요. 여자 외모를 중요시했죠. 그러면 옥순 같은 분도 물론 많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그리고 특히나 나이가 어리면, 그리고 물론 영수 씨도 굉장한 미남이지만 어쨌건 그 자기 외모의 가치를 알죠. 어린 여성분들. 그리고 영수는 어떤 그 직업적인 건 뭐죠? 결국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 외모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영수님은 더 만났을 가능성이 있지. 영수님은 뭐 좋게 말할게요. 착한 남자니까. 영수님이 예를 들어 나쁜 남자야. 그래서 상대가 헌신을 바래? 야, 웃기지 말고 가 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안 만나겠지. 근데 영수님은 상대가 헌신을 바라면 어떻게 해줄까? 더 해줄까? 이렇게 해주면 될까? 문 내가 열어줘야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 제가 비하한 거 아니에요. 비하한 거 착한 남자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수님에게 이렇게 문 열어주는 행동 자체는 상대적으로 더 위력적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옥순 씨가 이제 오빠 가족들이 옥순 걔는 뭐야? 걔 왜 그래? 그럼 뭐 이제 해명한대. 방송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넘사벽인데 그 정도로 대단한 스코어죠. 한번 그래도 바래봅니다. 낯설의 한 획이 그어지기를. 그러면서 이제 영수가 말하는 게 혹시 요리는 좀 하니? 묘하게 영수 캐릭터가 그러니까 무조건 착한 남자만은 아닌 그런 느낌이죠. 굉장히 부드럽고 자상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영수는 요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옥수는 못하는 건 없대. 집에서 부모님 한 번씩 요리해주냐. 근데 이제 옥수는 엄마가 못하게 한대. 근데 엄마는 못하게 우리 공주님 고운 손으로 하는 거 못하게 눈물이 난대라고 하는데 엄마랑 별로 안 친한가? 그 집에서 이게 옥순 씨가 말을 하는 집안을 상상해 보면 그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있어. 지금 옥수님의 말이 물론 그냥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에 옥수님의 말을 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침에 엄마는 아빠 요리를 해주기 위해서 항상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하는 도마질 소리로 아침을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에 요리를 항상 해. 근데 우리 딸이 고사리 손으로 요리를 하는 건 눈물이 나. 그러면 자기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엄마는 매일 그렇게 하면서 딸이 하는 거는 눈물이 나. 그러면 엄마는 자기 자신이 밥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속으로. 스스로의 삶을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걸 티를 안 낼 뿐이지 않을까? 엄마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요리가 즐거운 거라면 딸이 그 요리를 하는 게 눈물이 날까?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엄마는 자기 자신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만약 진짜 전부가 다 사실이라면. 딸이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어, 실은. 그리고 만약 이게 전부 다 사실이라면. 엄마는 자기의 삶이 충분히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행복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을 뿐이야. 요리하는 것이 슬프지. 고사리 손으로 슬플 일이 요리 말고 더 있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가 재밌고 즐거워. 그러면 얘가 고사리 손으로 요리하는 게 슬프겠어? 예를 들어서 고사리 손으로 다 고사리 손이라고 쳐. 고사리 손 인정. 피아노 치는 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나 회사 가서 일하는 거는 뭐 안 슬픈가? 회사 가서 일하면 슬픈 꼴 많이 당하죠. 그런 것들이 실은 옥순 씨의 말들을 조합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옥순 씨가 이제 그냥 우리 엄마가 나 많이 사랑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과 그리고 영수에게 나 이렇게 엄마한테도 사랑받았던 사람이니까 너무 나 요리시킬 생각하지 마. 요린 좀 하니 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가부장적이 조금 그런 요린 좀 너는 나랑 만나면 이제 요리를 좀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입장을 말하니까 옥순 씨는 나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요리나 하려고 결혼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마음에서 저런 표현을 한 거긴 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쭉 이어놓고 보면은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평생 본인은 하셨던 일을 내 딸이 하는 게 눈물이 난다고? 아니 요리는 자기가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일이잖아요. 요리하는 거를 뭐 재밌잖아. 목소리를 뭐 이제는 내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에 도전해보거나 이러지 못했고 너는 나와 다르게 네 목소리 많이 내면서 사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 그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이 내 딸에게 요리를 안 하게 하려고 그래. 왜냐면 내가 그렇게 요리나 하고 그렇게 집에서 하는 그 부분이 한편으로는 마음의 아쉬움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옥수님은 지금 이 부분이 모순이 되는 건데 물론 근데 이해는 해요. 이거는 그냥 영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냥 맥락상으로 나온 거야. 맥락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그러니까 이게 다 할 줄 알고 그리고 아빠가 왔을 때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퇴근할 때마다 아빠에게 인사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조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보면 아빠 왔어? 이것도 아니고 뭐 집에서 방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달려나가서 인사를 하는 거면 실은 굉장히 아버지의 권위가 높았단 말이에요. 그 높은 권위를 가진 아버지 그거랑 조합해서 생각해봐. 지금 그러면서 딸이 요리하는 거에 이제 눈물 나는 어머니란 말이지. 그렇게 됐을 때의 조합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앞에 거 두 가지를 조합해서 생각해봐. 아침마다 엄마가 요리를 해서 그 소리에 깨고 아빠가 퇴근할 때 달려나가서 감사합니다를 하는 집이라고 생각해봐. 그렇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조합을 생각하고 이걸 봐야 돼. 항상 이제 분석을 할 때 이 앞에 조합이랑 생각했을 때 그런 모순이 난다는 거예요. 앞에 소개했던 그 가정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봐요. 가정에 대한 모습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도 안 시켰는데 그런 집은 아빠가 퇴근할 때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안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권위적인 아버지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요리하는 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해봐. 그 조합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는 거지. 그 조합을 생각해봐. 권위적인 아버지 느낌이 가능하지. 그리고 어머니는 권위적인 아버지에서 내 인생의 어떤 행복을 찾은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딸이 찾길 바랬을 가능성이 높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예, 이것도 물론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 안에서의 대화만 가지고 그냥 이거는 모순이다 이렇게 아니고 앞에서 거랑 다 조합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 옥수님이 요리 못하는데 거짓말 하려던 거 숨기려고 저렇게 말했는데 가능성 높죠. 그것도 그쵸. 그것도 가능성이 있고. 근데 모르겠어. 근데 그냥 다 가설이고. 그러니까 근데 옥수님이 어쨌건 이 상황에서 맞는 말을 하려다 보니까 앞에서 자기소개와 조합하면 모순적인 가풍이 나와버리는 거야. 아니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행복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나. 그러면서 이제 영수는 이제 길이 희한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뭐 잘못 가면 더 돌아가고 좋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가 가족 얘기를 할 때 자꾸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옥순 씨 얘기를 들으면 아 되게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속으로는 생각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통 가부장적인 사람들 어떤 뭐 감사합니다 이런 게 됐으면 이 친구는 결핍 많고 속으로는 인정 욕구가 꽤 크겠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옥순 씨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어떻게 다 솔직하게 다 사실대로 말하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영수님이 다 자기소개하면서 신상 알게 되니까 태도가 바뀌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하면서 옥순 씨가 또 얘기하는 게 왜 나이를 알아서 지금 보면 아까 상철하고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 나이 얘기에 확실히 민감하지. 지금 옥순 씨가 지금 6대 0을 만들어 버리는 그 과정에서 그 에너지는 내가 나이가 많다라는 생각에서 조급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형님 이러면서 뭐 남자들끼리는 형님하고 이런 거고. 옥순 씨는 이제 자기 나이 얘기인가 잠깐 했는데 그 나이 얘기를 자꾸 언급하죠. 그래서 뭐 영식에 대한 선택권을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영수가 옥순이 영식 선택할까 봐. 그래서 혹시라도 영식 선택하지 마. 불쌍하다고 나 선택해줘라고 영수가 선심 쓰듯이 할 수가 없지. 영식한테 응? 하루하루 중요하니까 이렇게 나한테 계속 쓰는 거야? 라고 영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옥수는 영수는 다 알아봤죠. 일단 6대 0에서 일단 한 골 넣었으니까 이제 다음에 다음 사람 공략하러 가야지. 옥순에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 나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 놓고 영자한테 갔다 오잖아. 그래서 이도저도 안 돼. 그 전부터 안 됐지만. 근데 이거 영자한테 갔다가 가잖아. 그러니까 옥순한테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고. 불을 켜고 있어가지고 길을 계속 못 찾다가 옥순 씨가 이제 끄라고 하니까 이제 끄고 옥순 미모 담으면 됐지라고. 은근 방송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영수님하고 영식님의 행동 패턴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뭐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미모가 빠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옥순 씨가 옆에서 계속 하품해. 그래서 뭔가 아쉽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옆에서 옥수님이 하품하고 있으면 피곤하지? 눈 좀 붙여 도착할 때 깨워줄게. 약간 이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데이트는 어땠냐라는 말에 옥수는 배불렀어요 라고 대답해. 그닥 재미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영수는 또 먹는 거에 좋았어. 그러니까 옥수는 이제 그냥 다 좋지 뭐 하면서 재미가 없어. 이랬던 영수가 뒤에서 삐져가지고 영자한테 가죠. 자기소개 어떤 목에 좋았냐라는 거 해외라도 갈 수 있다 라는 말을 이제 그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뭐 사랑하면 옮길 수 있잖아 라면서 영수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그럼 한 방 더 들려줄게. 사랑하면 옮길 수 있다. 왜 삐진 거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옥순이 다른 남자 출연자들에게도 계속 비슷하게 대한다. 그때 영식 계란말이 김치볶음밥 먹으러 가기로 약속했다. 옥순이 그거 근육 아니고 기술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약한 남자 취급했다. 세 가지.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면 옮길 수 있지 않아? 라고 한 번 더 영수 흔들고 그러면 사랑하게 만들어야겠네. 그러니까 옥순 씨가 노력하세요라고 그러거든요. 영수는 어때? 노력하세요라는 말이 내가 맞구나. 노력하라고 했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영수 씨가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는 말에 옥순 씨가 나 부모님한테 말 안 했어. 그래서 부모님이 낯설 안 보나 보네? 근데 낯설 봐. 그 왜 같이 천국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요? 뭐 안 했을 수는 있죠.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아서 안 했대. 옥순 씨는 뭐 자기가 낯가린다, 손 떤다. 그런데 그 얘기에도 영수가 얼굴만 보긴 했어. 네 얼굴 보니라고 못 봤어 라고 하니까 옥순 씨가 내 내면을 봐 라고 농담처럼 하거든요. 옥순 씨는 저런 거 지겨워요. 왜 자꾸 저런 얼굴로 빠져가지고 너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게 영식하고 영수 씨는 자기들이 굉장히 진심이고 세계의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옥순 씨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그냥 내 외모 보고 다가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옥순 씨 입장에서도 조건 보고 갈 수 있는 거지. 외모나 조건이나. 네가 내 외모 보고 좋아하는 거잖아. 나도 네 조건 볼 수 있지. 물론 옥순 씨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영수 씨가 만났던 그 전에 사람 중에 일부가 그랬을 수 있어. 그렇게 뭐 즐거웠어요 하고 오는데 그닥 즐거웠지 않았던 것 같죠? 그렇게 이제 옥순과 영수 데이트는 이렇게 6대 0을 만드는 데는 일조했지만 옥순 씨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일조하지 못했죠. 영수 영자? 너무 자기 환상 속에서 이 사람이 뭐 나를 뭘 한다고 그냥 혼자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런 경우들 거부감 들죠. 솔로나라 3일차 아침이네요. 3일차 아침. 이때 이 장면이 영자 나랑 같이 워킹 잠깐 할까? 이게 옥순하고 갔다 온 그 상황이에요. 옥순 씨랑 이렇게 걸어오면서 뭐 말라뮤투 나도 근육이 있어 이러면서 막 나도 힘이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오자마자 영자 같이 워킹 할까? 그렇게 된 거거든. 나도 이게 이 전날 영식 씨가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슈퍼데이트권 따면 나 너한테도 쓸 거야 라고 다 말한 그 심리적 맥락이랑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물론 거기서 영식 씨는 뭐 여기저기 다 뿌리고 다녔지만 영수 씨는 영자님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뭐 샤방샤방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영수가 물어봅니다. 집착과 질투의 차이가 뭐냐? 근데 여기서 영자는 둘 다 질리게 하는 거긴 한데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예쁘다고 하는 거 완전 금지. 그거면 된다. 이전에 본방 분석할 때 얘기를 했는데 유추를 해봤는데 집착은 안 한다. 이거는 상대의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그거는 내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영자 씨의 사생활 뭐 있죠? 맛있는 안주와 함께 친구들과 술 마시는 그 시간을 이렇게 침해받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그 부분에서 집착하면 안 돼. 6차, 그치? 5차, 6차.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하지만 이 사람, 그러니까 영자 씨는 기본적으로 불안도가 높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다 보니까 친구와의 관계도 끊을 수 없고 이 사람이 또 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두려워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쁘다고 하는 거는 물론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 이건 당연히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는데 저거를 예시로 든다는 걸까. 자기가 자신감이 없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쁘다라는 거를 싫어한다고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저거를 나는 이게 싫어요라고 말하는 게 자신감이 없다고. 왜냐면 애초에 내 남자친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예쁘다고 하는 거를 애초에 떠올리지를 않아. 애초에 저거를 어떤 결격사유로 생각하지를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쁘다 그 단어만 안 쓰면 된대. 날씬하다까지 오케이고 금지어는 이제 예쁘다. 그렇다면 옥수는 영수에 대해서 지금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수는 예쁘다라는 마음으로 옥순을 보고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나는 옥순보다는 덜 예쁘다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다음으로 왔을 거 아니야. 영수는 외모를 보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영자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마음속에 질투는 예정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영자는 영수를 받아줄 수가 없어. 물론 이성적 호감도 없고 그렇겠지만 핸드폰을 이제 잘 보지 않고 술 마시면 못 보지. 4차쯤 갔는데 전화 어떻게 받아. 4차 가면은 전화기만 술집에 안 놓고 와도 다행이야. 술집에 다음날 아침에 술집 다시 투어해야 돼. 혹시 여기 전화기 하면서 다시 투어해야 돼. 영수는 이제 내가 보호자 있는데 핸드폰 볼 수 없잖아. 너도 뭐 업무 특성상 그래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못 보겠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해를 해준다 이거지라고 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업무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영수는 이제 일이 인생의 대부분인 사람이니까 이제 저렇게 생각하지만 영자 씨가 말하는 그런 전화를 못 받고 연락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거 핸드폰을 잘 안 본다, 잘 못 본다라는 얘기는 지금 영수가 말하는 뭐 30분 동안 진료하느라고 그거랑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약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술 마시느라고 연락 못하고 연락 못 받았다고 관심 없다고 생각해서 맘 상한 사람들하고 헤어지면 영자님이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냥 제가 소설 써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만나. 친구들이랑 그렇게 즐거운 술자리를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이제 집착하는 사람들. 이제 못 만나니까. 나도 집착 안 할 테니 너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영자 씨가 그동안 이렇게 발전시켜 온 생각의 흐름이겠죠. 근데 영수님은 보수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영자님의 그런 여기서 영자님 말하잖아. 상대가 취미생활 하러 갔다면 영자님 취미생활 뭐예요? 취미생활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거잖아. 맛있는 안주랑 같이.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 영수님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긴 해요.
애초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영수님이 바라는 뭐 이렇게 요리도 잘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또 장단점은 물론 있긴 하죠. 그래서 취미생활 하러 어디 갔다. 그래서 취미생활에 집중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존중한다. 근데 여기서 영수님이 감동을 하는데 이게 참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여기서 감동을 하거든요. 내가 존중해주면 상대도 존중을 받아야 돼. 이게 보통 기본 룰이에요. 물론 가끔 근데 내로남불인 사람들이 있지. 내가 존중해주지만, 그러니까 나는 존중받아야 되지만 너는 존중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지금 영자님은 내로남불은 아니죠. 내가 존중해줘. 나는 그 사람이 취미생활하러 갔을 때 연락 안 해. 연락 안 돼도 괜찮아. 그 대신 나도 연락 그렇다는 게 이제 영자님 그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서 야 너 진짜 감동이다 정말 그렇구나. 근데 너는 취미생활이 혹시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슬슬 나랑은 안 맞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감동한 것 같아요 영수님.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감동까지는 아니겠지만 내 이상형이랑 굉장히 근접한데. 그래서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는 사이. 그래서 나는 친구들끼리도 남자친구 생기면 다 같이 막 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 위아더월드 영철님을 만나셔도 되게 재밌게 잘 놀 수도 있겠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잘 맞을 수도 있어. 그 영자님 친구들하고도 다 친구가 돼가지고 그 술자리에 밤새 같이 못 놀고 하는 거야. 만약 두 사람이서 연인이 되고 이러면 그렇게도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이게 젊을 때 하는 일이다. 진짜 막 남자친구 생겨도 막 다 같이 놀고 그 남자친구도 얼마나 젊고 인싸여야 저게 가능하나. 근데 이제 영수가 저런 거를 맞출 수가 있나. 쉽지 않죠. 쉽지 않지. 영수님 지금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지금 영자님 친구들이랑 새벽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출근한다고? 불가능이죠. 그래서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영철이네? 위아더 영철이네? 위아더 영철 같은 성격의 분이라면 잘 맞겠네요. 영자님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도 밤새 재밌게 놀고 친구처럼. 영철님 친구들 있는 곳에도 이제 영자님 불러내서 막 같이 놀고. 이제 영자님이 또 그런 거 이제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상 나가면 긴장해서 손 떨고 그럴 거면서. 그래서 영수도 나도 낯가리는 거 전혀 없잖아 라고 하면서 낯가리는 성격이면 여기 못 나와.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을 다 열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커트라인 넘어선 거지라고. 여기 나온 것만으로 이제 낯가리는. 그래서 영수님은 내가 이 수의사 하면서 이제 마음을 바꿔서 내가 좀 이렇게 낯가리는 없어지고 그랬다. 내가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사교성 기르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영자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출 수 있을까 싶으면 아닌데 영자님의 라이프 스타일 정도 맞추려면 진짜 본투비여야 돼. 지금 이렇게 사교성이 없었던 사람이 기른 것 정도로는 힘들고 있었던 사람이 강화시켜야 이게 가능하지. 일단 체력도 받쳐줘야 되고 술자리 간 사이에 차다놓고 기다리는 거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저기서 설렁탕 한 그릇만 먹고 올게. 설렁탕 먹으니까 조금 텁텁해서 잠깐 이게 저기 닭발 좀만 먹고 올게. 닭발 먹으니까 좀 단계 땡긴다. 그래가지고 저기 또 24시간 또 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낯가림이 없어지고 그래서 친화력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영자님에게 그 정도는 부족하죠. 여기서 뭐 영자님하고 어울리려면 일단 텐션 자체가 높아야 되고 그 술자리에서 술도 잘 마시고 그 게임도 잘하고 장난스럽고 그래야 이제 영자님이 이제 좋아하죠. 근데 또 영자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냐? 또 그건 아니긴 해. 그래서 영수님이 뭐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상상 안 되지. 상상되는데 조용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외향적으로 본인이 바뀌어서 만족한다. 그러면서 이제 영자에 대해서 이제 타고난 외향인. 맞아. 영자님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손 흔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똑똑했겠다라고 칭찬하고 영수는 자기 뭐 적당히 아니었다고 하지만 뭐 좀 똑똑했다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영수가 일적으로 경영도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영자 씨가 경영이라고 하는 게 웃긴데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영자 씨가 이제 프리랜서라는 얘기를 잠깐 그 뒤에서 언급을 하거든요. 이제 개인 사업이고 이제 경영보다는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센터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가 또 순진한 소리를 해. 나는 더 영세하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이 8명 지금 혼자 하는 사람한테 지금 8명 있다고 영세하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영수 씨가 눈치가 없는 건지 지금 대표는 맞는데 영수 씨가 이런 걸 봐도 눈치가 없는 느낌이야. 본인도 이제 출강하는 강사고 근데 개인 사업자는 아니네. 그래도 8명이네. 그렇지. 그러면 영자님은 그래도 완전 개인 사업은 아니네. 프리랜서라고는 했지만 8명이 있네. 다른
강사분들 8명이 있는, 근데 이게 정직원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에서 관리하고 이렇다기보다는 프리랜서, 나도 프리랜서고 그렇게 묶여있는 그런 느낌이겠네. 그때그때 이제 활용해서. 여기서 이제 뭐 경영의 얘기를 하네. 그래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위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영수는 벌써 이제 플러팅을 시작하고 있죠? 영자가 이제 벌써 반려자가 돼서 이런 걸 공감해주는 그런 걸 바라고 있군요. 지금 옥순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영자 씨와 얘기하면서 좀 힐링받고 있군요. 이렇게 나랑 맞는 사람이 있는데 옥순 됐어. 그래서 영자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자기소개 때 영수가 이제 고양이 둘에 강아지 하나. 강아지 하나가 누구였지? 지금 여기서 영수가 그러네. 옥순이가 완전 1등이고 영수 당신 마음속에 옥순이 완전 1등이고 영자랑 정숙은 아무 의미 없는 2등이다. 저게 어떻게 보면 영자의 어떤 뿌리 깊은 질투심, 사람은 누구나 질투심이 있으니까 그걸 건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을 확실하게 그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겠죠. 여기서도 영수가 한다면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는 아니야. 이 말은 뭐야? 네가 2순위는 맞아. 네가 1순위가 아닌 건 맞아. 옥순이 1순위는 맞아. 그냥 하늘과 땅 차이까지는 아니고 그냥 구름하고 63빌딩 꼭대기 정도, 그 정도 차이. 저게 이제 영자 씨가 절대 이제 받아주지 않는 수 있는 그 명분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영자랑 영수 데이트가 잠깐 있었고요. 이런 걸 보면 물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보니까 더 그런 게 보이는 거지만 되기가 힘들었죠. 영자는 질투가 심하다고 그랬고, 본인 피셜 질투가 심한 사람에게 너는 1순위가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까지는 아니야 라고 했으니 그게 되겠어? 소속 강사 8명이면 겸손한 표현인데 대부분 대표도 강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볼 수도 있겠네. 나는 프리랜서라고 그래서 그냥 개인 사업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은가 봐. 저런 성격이 자기 남친이랑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거야. 자기 친구들은 믿겠지. 그 영수가 영자님에게 밥 먹는 자리에서 바로 유턴하고 뭐 역시 옥순이가, 그게 너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지. 차라리 그 자리에서 영자에게 네 마음은 잘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고마워. 그래도 내가 이성적 마음이 있어서 이거 내가 마음을 정리를 하려고 애를 써볼게. 부담 안 느끼게 하려고 애를 써볼게. 약간 그래서 거기서 최소한 옥순에게 이런 말은 안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영수 씨가 이게 약간 화법이 전체적으로 짜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있어. 여기서도 하늘과 땅 차이까지는 아니야 이런 말. 이게 좀 아쉬워요.